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지연 논란이 일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가의 보도인 재판 지연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대표 측은 5일 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서울고법 형사 6-2부 항소심 재판부에 유언법률 심판을 신청했는데요. 이 대표 측은 유언 심판은 재판 지연이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유언심판 제청은 누가 보더라도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명키 어렵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첫 재판을 열고 이 대표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 서류 송부 촉탁 요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이 있은 뒤 통상적으로 한 달 내지 한 달 반 만에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빠르면 3월 말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최은정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가 633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대표가 변호사 선임을 미루면서 재판을 지연시키자 곧바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은 선거법 재판에 전념하기 위해서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말 것을 요청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이 대표 측의 무리한 증인 요청도 칼같이 잘랐는데요. 5일 재판에서도 이 대표 측이 무려 13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으나 딱 3명만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와 맞물려서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만큼 속도전을 벌여 재판 지연 논란을 차단하고 재판 거래 또는 특혜 시비나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정대로 26일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면 선고 날짜를 2주 정도 앞당겨서 3월 중순경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로서는 달벼락을 맞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최대한 늦추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대한 앞당겨서 항소심 선고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고 곧바로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정치 로드맵에 엄청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항소심 선고가 1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같거나 비슷한 실형이 떨어질 경우 이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약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금배지가 날아가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서 대통령 출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 호시탐탐 이재명 낭만을 노리는 잠룡들의 공세가 치열해질 것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대안, 즉 플랜 B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3월 중순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면 6월에는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옵니다. 만약 현재의 탄핵 심판이 지체되어서 탄핵 심리가 4개월 이상 걸린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쓰든 항소심 선고를 늦춰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대표가 이미 지난 2019년에 써먹었던 유언법률 심판이란 재판 지연 카드를 재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이 문제를 삼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250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위 구성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십 년간 선거법 위반죄로 확고히 뿌리를 내렸고 이 대표도 이미 앞에 언급한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 조항을 들어 유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난 2021년에도 동일한 유언 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물론 항소심 재판부가 헌재 유언 제청을 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청 없이 바로 기각을 하면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 대표 측이 헌재에 직접 유언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도 재판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당 인터넷 게시판에 민주파출소까지 만들어서 이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정작 허위사실 공포죄는 유언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법꾸라지답게 그동안 대장동 재판 등 각종 재판에서 무더기 증인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기록송달 회피 등 재판 지연 수단을 모조리 다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명분 있게 써먹을 지연 카드가 다 소진된 셈입니다. 지난 23일 재판 때 녹취록을 검증하겠다고 언어학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퇴짜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재판 지연 방법이 없었으면 재판 지연 꼼수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무리수를 썼을까? 정말 최후 몸부림이 안쓰럽고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대통령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의견을 청취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조급증에 확실히 대못을 치는 기각 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리고 유언 심판 재청에도 불구하고 애정대로 2월 말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재판부 심기를 건드려서 공연히 매를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